네. 자, 오늘은 긴급 진단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변동이 굉장했죠. 물론 지금도 낙폭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급등폭과 급락폭을 이번 주에 계속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 변동성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관점이 좋을까요? 사실상 달러 원 같은 경우도 오늘 1,450원 눈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1,448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간 조정 없이 가서 좀 아쉬웠다면 오늘 일시불로 조정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블랙 먼데이도 잘 지나왔고 4월에 관세 이슈 있었을 때도 잘 지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더 냉철한 판단 필요해 보이고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원정 부장과 곽유정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좀 쿵 했던 부분이 있었던지라 이것부터 어떻게 관점 잡으면 좋을지 전략부터 듣겠습니다. 자, 먼저 정원정 부장님께 여쭐게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사실 내렸던 이유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좀 식힐 필요가 있었던, 그 니즈가 있었던 구간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대응을 잡을 때 조정은 내 친구다라는 약간 플랜들리한 관점으로 봐도 괜찮나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매수를 못했던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오늘 지금 빠지는 게 뭐 조정을 받기는 데서 그 폭이 상당히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중에 저도 처음 본 지수인데 250포인트까지 빠졌던 모습도 나왔었고 지금은 좀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너무 많이 빠지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히 지금 공포가 아마 느껴졌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오후 끝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반 정도 남아있긴 한데 그때까지 회복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까처럼 이제 더 빠진다라고 하면 시장이 아침에 나왔던 저점을 더 깨고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더 물량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이 정도 수준에서 다시 4,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해주고 한다라고 하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오늘 빠졌던 부분은 반도체 쪽들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좀 이익 실현 뭐 어쨌든 빠지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저 지수가 빠졌다라는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요 며칠 사이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오늘 조금 더 극대화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이제 어제도 뭐 현물 시장에서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거래소에서만 뭐 2조 이상, 어제도 2조 넘게 오늘도 2조 가깝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뭐 세 자릿수 이상 하락이 계속 나오는. 네. 물론 이제 세 자릿수가 저희가 예전에 2000대 초반에 있었을 때의 세 자릿수와 지금 4천을 대고 나서의 세 자릿수 이상 빠지는 게 좀 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세 자릿수라는 것 자체만 빠지는 것만 하더라도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은 좀 많이 무서울 수 있다라고 보이시긴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만약에 오늘 더 빠져서 끝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많이 빠진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 수급 상황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 위주로는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다시 좀 저점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후에 낙폭을 축소해 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반격이 좀 느껴지는데 사실 그간 외국인이 좀 팔았었죠. 근데 오늘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톤에 있어서 변화는 계속해서 오늘 장 끝나고 이후까지 추가 움직임은 더 보자. 다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임은 맞다로 언급 정리하겠습니다. 곽유정 대표님께 의견 여쭐게요. 네. 매도 사이드카 나오면서 와 시장이 이렇게까지 밀릴 수 있구나 이런 장에서 최근에 변동이 좀 급해진 시장입니다. 이제는 확실히 이 변동 구간으로 놓고 저희가 판을 짜야 할까요? 네, 일단은 사실 시장 추세가 이렇게 한 번 자리가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꺾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시장 지수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거의 2달 내리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할 조정이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일시불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네.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 봤을 때도 최근에 사실 이 시장 지수를 끌어올렸던 주체 자체가 외국인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시장 지수 봤을 때도 보험이나 투신 그리고 뭐 은행, 연기금 쪽에서는 지속적인 이제 순매도가 좀 일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그 정원정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 업종 섹터군의 차익 실현이 오늘은 좀 일부 대거 좀 나타났었던 것 같다라고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요 지수 봤을 때도 반도체제 소부장단의 그런 힘이 또 강한 국가가 일본이잖아요. 예. 예, 오늘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도 등락률이 마이너스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4%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동반해서 하락세가 나타났다라는 점이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거래일 미증시 쪽에서 나스닥 하락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일부 좀 영향권이 있겠구나 했었는데 좀 과도하게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 지수가 좀 자리가 잡혀나가는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코스피 시장 지수를 봤을 때 전거래일 시장 지수가 4,200포인트를 찍어줬고 그로 인해서 가격 이동 평균선 간의 괴리가 한번 크게 발생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술적인 구간들은 이격을 한번 메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21선 구간까지 시장 지수가 빼고 다시 하단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저가 매수세가 네. 이제 유입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추가 거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투매 가담하기보다는요, 매수 들어갔던 이제 종목들 있으시면은 비중이 좀 적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지금 장에서 오히려 좀 기회로 보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포지션을 저는 가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지수가 좀 더 사실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장은 아니거든요. 예. 3,5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까지 이제 빠진다고 했을 때도 저는 이제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이제 빠지고 또 오늘 오후장에 금방 회복세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시장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장 추세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지금 손바뀐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정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관측이 됐고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가기 위한 그런 도움닫기 구간이 오늘 시장에서 나와주지 않았나라고서 시장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보니까요. 일단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시장에서도 확실히 코스피 지수는 21선까지 닿고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3,500선까지는 열어놓을 수도 있을 정도로 현재 구간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의견 주셨거든요. 상하방 위로 열려있을 수 있는 시장 예측이 좀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럴 때 분할 관점 이슈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담아야 할까요? 밀릴 때 분할 매수 가능한 쪽 저희 섹터별로 점검받겠습니다.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는데 사실 부정은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긍정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원정 부장님께 반도체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또 만회하는 흐름이에요. 그 디램 현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 아무리 주가가 빠져도 이 디램 가격은 올라가더라. 이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 오히려 주가가 내릴 때 괜찮은 거 아니냐. 그리고 가장 매크로 이슈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반도체인데 글쎄요. 관세 이야기도 좀 이제 한꺼풀 식혀졌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어느 정도 식혀진 구간에서 지금 우리는 요거였잖아요. 블랙을 중국 판매 안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까지 낙폭을 반영시킬 이슈인 것인가. 내려왔다면 땡큐인 자리인가 싶네요. 일단 뭐 시장 전반적으로는 개인적인 상황은 네. 오늘 장중 조정이 끝나고 좀 다시 올라가면 좋겠는데 예. 뭐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업황이 상당히 좋을 거다라는 의견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물론 2027년 업황까지는 아직 뭐 물음표긴 하지만 내년까지 좋을 거다라는 업황에 대한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쉽게 이렇게 빠지거나 뭐 예전처럼 시장이 올라갈 때 소외받는 그런 섹터로 반도체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니까 같이 많이 빠졌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폭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양봉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죠. 거의 마이너스 1%대까지 지금 많이 끌어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사실은 아침부터 좀 빠졌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일 미국 시장에서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많이 빠졌던 부분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 시간이 한 3시 장 열리고 나서 3시간 정도
그렇게 지나고 나서는 조금 이제 이런 안 좋은 분위기도 조금 바뀌었다. 약간 보면 침착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종목도 별로 보면 플러스 크게 나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반도체 내에서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오후에는 시장이 좀 살아나면 낙폭을 좀 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실적도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측면, 거기다가 업황에 대한 좀 기대감도 아직까지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하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많이 못 올랐었는데 오늘 종목 하락이 컸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좀 담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사실 이렇게까지 다시 또 올라와 주고,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어느덧 401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회복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조정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유 있는 호흡은 필요하지만, 이럴 때 평단 맞춰두거나 아니면 못 샀던 종목 사는 것에 있어서도 열린 관점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참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대덕전자가 그 가운데 지금 오늘 지수 하방의 자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10% 가깝게 지금 플러스권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소부장단에 있어서는 역시나 기판주가 다시 이렇게 상승 방향을 잡네요. 심택도 아랫골이 달고요.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자, 근데 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있는데 안 간 종목 쪽에서도 기회 노려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자,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어제 저희를 유혹했던,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도 반짝 유혹이 있었는데요. 바이오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입니다. 자, 올타임 하이 갔던 알테오젠이 오늘은 사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다시 또 고민하는 자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비만은 오늘도 강합니다. 일동제약이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그래도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사실 우리 곽유정 대표님께서 주셨던 부분이었죠. 오늘 비만 치료제에서 플러스권 유일하게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건데요. D&D 파마텍은 여전히 30만 원 유지 잘 하고 있네요. 반도체를 살까 바이오를 살까, 이렇게 지금 지수가 조정받을 때 내가 현금 여력이 있다면 어디에 비중을 태우는 게 맞을까 고민돼요. 네, 저는 기승전 반도체긴 한데요. 그래요?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네. 근데 확실히 바이오 쪽에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전거래일에 좀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약지수 쪽의 시장 지수 움직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월봉 흐름 봤을 때 과거 이제 제약지수 붐이 한번 불었을 때가 2017년도, 2017년도에서 18년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조 단위급의 이제 글로벌 메가 그런 기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약지수 흐름들 보면은 지금 상단이 또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어떻게 보면은 업종 섹터군들이 달려가고 있는 에브리싱 랠리장에서 제약바이오도 소외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약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랑 또 커플링이 되는 또 대표적인 그런 종목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장 빠질 때 알테오젠이 상당히 이 흐름을 또 잘 받쳐주고 있었다라는 점이 저는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흐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적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11월 이제 말쯤에 이제 분할이 돼서 재상장할 예정인데 오히려 시장 영향권에서 이제 벗어났다라는 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금 120만 원 선을 이제 복귀를 해줬거든요. 확실히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들도 지금 시장에 긍정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모멘텀 저는 계속해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3분기 또 실적 발표 시즌 타고서 올라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중 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월봉상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엑스코플이 이번에 적응증도
발표가 연말쯤에 나올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또 모멘텀과 함께 SK 바이오팜도 지금 푸에르토리코 쪽에 미국의 생산 시설을 이제 둔다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관세 이슈도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올 연말까지 저는 충분히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D&D 파마텍도 정말 놀라운 건 지금 경고 종목인데도 오늘 장에서 신고가 흐름을 찍어줬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하락할 때 D&D 파마텍이 올라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여전히 이 D&D 파마텍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비만 치료제 쪽 하면은 제가 또 한미약품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제시 도와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오늘 구간에서도 한미약품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제 이슈는 올해 이제 임상 3상 종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년 본격 상용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2015년도 이후로 사실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 최근 들어서 지리하게 갔었던 5년간의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 70만 원 구간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45만 원대인데 50만 원 진입 가능성까지도 저는 충분히 상당 여력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두 개 다 나쁘지 않은 선택지. 여기서 여러분의 판단이 좀 더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우상향을 그려갈 수 있는 종목군에 있어서 압축해 주셨고 오늘 실적 발표한 쪽에서도 예쁘게 볼 수 있는 종목까지 언급 주셨으니까요. 기회로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한미약품 추가 전략도 잘 들어봤습니다. 우상향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여기도 최근 들어서 계속 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정을 이용해서 추가 움직임을 볼 수 있을까 점검 받겠습니다. 전력 전선인데요. 근데 두 분 모두 의견이 일치합니다. 중립으로 일치해서요. 반도체는 긍정인데 전력 전선은 중립이네요. 이건 어떤 차이일까요? 정원정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전력 전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전망을 보면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런 업종은 맞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 그 업종 내 종목들 보면 시장 성장이 계속 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한데 문제는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계속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셀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정 나와줬을 때는 좀 조정도 나와주고 그래야지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렇게 좀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직 그 팔 사람들이 다 안 팔았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 신규 매수하실 분이 이렇게 다 전략이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전력 전선 쪽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뭐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저는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자리에서는 이익 실현을 언제 해야 될지 이런 약간 물음표를 좀 달아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포트에 담아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원하는 만큼 빠지지도 않았고 지금은 아직까지도 좀 더 올라가려고 하는 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게 또 언제까지 또 꺾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말리고 싶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이 나아 보였기 때문에 의견을 중립으로 드렸습니다. 오히려 뭐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을 조금 더 받게 될 경우 그때 긍정으로 돌릴 수 있는 스탠스이신 거네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빠졌었을 때 주가가 좀 빠졌었을 때 뭐 수급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 이제 실적 훼손이 지금 전망 시제로 잘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바뀌겠지만 주가가 빠지면서 실적 뭐 미래에 대한 전망치도 갑자기 꺾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익 사이클
사슬에 있어서 훼손하지 않는지는 계속 체크해 볼 부분인데 여기서 고점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것에 있어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안 오른 종목군 쪽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는 전략 언급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어디를 담아야 앞으로 좀 더 발 쭉 뻗고 잘 수 있을까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기회 섹터 두 가지로 저희 언급 들어볼 텐데요. 곽유정 대표님께서 네. 와, 오늘 네카오를 챙겨와 주셨는데 사실 네카오 쪽에서도 오전에 좀 밀렸는데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뭐 실적도 확인을 했고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11년 만에 접속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아래 꼬리를 네이버가 조금 더 달았네요. 두 종목군에서는 어떤 걸 사도 괜찮다 의견이신 거예요?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실적이 워낙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관련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네이버, 카카오는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이 더 큰 그런 성장주에 해당하는 업종 섹터군이기도 하죠. 지난 이제 6월 달에 네이버, 카카오가 이런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도 한 차례 들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실적이 잘 잡혀 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이버냐 카카오냐라고 했을 때 사실 선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선호하는 기업은 네이버라고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네이버가 엔비디아와의 그런 협력 기대감이 굉장히 또 최근에 크게 들어오고 있죠. 네이버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이 엔비디아의 GPU 6만 장을 공급받게 됐고요. 또 네이버 쪽에서도 내년에 GPU 투자에 1조 원 가량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I 플랫폼 기업으로 사실 엔비디아가 네이버를 이제 눈여겨 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GPU를 공급받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속도전인 거잖아요. 모든 AI 이런 산업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속도전에 있어서도 네이버가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뭐 카카오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GPU를 뭐 직접적으로 제공받은 건 아니고 오픈 AI와의 이제 협력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 업데이트 된 걸 보니까 챗 GPT가 이제 탭 그 위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이용한 또 유저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그에 따라 또 호평이 있게 된다면은 카카오를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했을 때 부정적인 여론들도 서서히 또 다시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역시나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 또 카카오 페이를 또 점유하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사실 수익 기대감도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최근에 매기가 거의 이제 주도 섹터군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도주로 이제 부상하기보다는 이런 또 정부 정책 이슈에도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 조정장 이후에 다시금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한 번씩만 나와주게 된다면 주가상의 움직임도 오히려 조금 더 가볍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술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도 네이버, 카카오가 저는 메리트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 이제 월봉 흐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미 하락 추세는 다 지나간 상황이고요. 최근에 박스권 횡보 구간이 한 2, 3년 정도 나와줬었는데 최근 6월 달 기점으로 대량 거래량과 함께 돌파가 나와주면서 추세 전환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네이버가 최근에 매물대가 형성된 27만 원 구간대 돌파하게 된다면 적어도 이제 30만 원 이제 이상으로 올라간다 했을 때는 본격적인 또 상승 랠리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네이버가 하고 있는 AI 산업 그런 모멘텀을 계속 주목해 보시면서 실적으로도 같이 반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만 확인한다면 충분히 주가상의 그런 탄력 모멘텀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지 않나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거래를 수반시켜가면서 다시 이 기반의 우상향 기조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 만들었었던 그때 고점 라인까지 달려갈 수 있는 현재 환경인지 여러분 잘 판단하시면서 자리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언급 주셨고요. 이어서 정원정 부장님께서 또 기회 섹터로 주셨던 곳이 2차 전지와 엔터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점검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잘 버팁니다. 뭐 생각보다 좀 잘 버티고 있고 이게 최근에 좀 올라서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좀 이게 길게 보시면
이제 뭐 어두운 터널을 이제 막 지나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시장 상승할 때 올라갔던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밸류가 조금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야 몇 년 동안 계속 주가가 하향하면서 약간 이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막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빠질 가능성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지금이야 이제 전기차 시장이나 이런 게 조금 시장에서 약간 관심을 좀 멀어져 있긴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다시 이제 매연 기간 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그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빠져 있을 때 좀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갖고 왔던 게 이제 YG 엔터였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오늘 좀 급락이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좀 급락이 나오면서 손절가 했던 85,000원을 좀 하회했기 때문에 약간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 좀 들어갈 시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들어갈 시기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오늘 오후에 다시 85,000원 회복하거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손절가 라인이었던 85,000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괜찮을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비단 이제 이 YG 엔터뿐만 아니라 뭐 하이브 그다음에 뭐 JYP JYP 같은 경우도 주가는 최근에 더 암담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과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과 얘기를 했었던 게 약간 한국과 중국의 네. 문화 교류,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의 문화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쪽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엔터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YG를 꽂았지만 YG뿐만 아니라 뭐 하이브 그다음에 JYP 엔터도 충분히 그렇게 매력적으로 구간으로 돌아설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2차 전지 쪽과 그다음에 엔터 쪽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으로 오늘 꼽아봤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그렇다면 기회를 주고 있다면 2차 전지와 엔터는 특히 또 이제 ETF처럼 저희가 굴려봐도 괜찮다 정도의 의견이니까요. 산업 단위로도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탑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곽 대표님의 탑픽을 먼저 듣겠는데요. 반도체 동네에서 챙겨주셨고요. 오랜만이에요. 가온칩스. 네, 가온칩스 하면 사실 시스템 반도체 쪽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서요. 지난해 사실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낙폭 이후에 행복 구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지금쯤 매수를 진행을 해서 연초까지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온칩스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관련 기업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자면요 디자인 하우스 관련 네. 기업입니다. 그래서 팹리스 쪽에서 반도체를 이제 설계를 하고 파운드리 쪽에 이제 맡기게 될 때 그 사이에 그 디자인을 해서 파운드리 쪽에 넘기게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가온칩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공식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 파운드리 쪽의 호재 소식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작년 그리고 또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적자가 계속 좀 누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주와 일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또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좀 시장 점유율이 많이 밀리긴 했었거든요. 10% 아래로 이제 밀렸는데 상당 부분 그 삼성전자 쪽에서 이나노 공정에 있어서도 수율을 좀 많이 끌어올린 상황이거든요. TSMC가 이제 수율이 한 60% 정도 된다 한다면 과거에는 삼성 파운드리 쪽의 수율이 약 30%대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율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서요. 50% 정도까지 이제 수율 개선이 이루어졌고 또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대규모 이제 수주로 이어지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TSM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수주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에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가격 경쟁력을 또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AI 칩도 물론 여전히 수요가 폭발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 생산을 시사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그런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고 자체 칩 생산에 나서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일감을 삼성전자가 이제 따낸다 했을 때 디자인 하우스 쪽도 관련 매기가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낙수 효과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가온칩스를 미리 좀 선취하는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거의 대형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위주로 흘러가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소부장단에 있는 기업들 강하고 이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까지 다시금 그런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가온칩스 이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 보자면 최근에 횡보 구간이 이루어지긴 나오고 있긴 하지만 6만 원 구간대가 지금 상단 매물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6만 원대를 이제 돌파하면은 강한 시세 발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일단 목표가를 6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구간에서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 기준으로 해서 4만 6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단중 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이네요. 어떻게 보면 긴 호흡이니까요. 안정적으로 가온칩스도 선택지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원정 부장님의 탑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공약 종목인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9월 3일에 언급 주셨던 종목인데요. 네, 9월 초에 제가 이제 한 12,000원 언더였었을 때 이 탑픽을 갖고 왔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목표가 도달하고 15,700원까지 지난달에 올라갔었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사실 오늘 탑픽을 골라야 되는데 종목을 고르기가 너무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14,000원 아래, 13,000원 중후반대 가격에 있길래 다시 한번 매수해볼 만하다 생각을 해서 골라와 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적자였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약 4년 만에 다시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올 2분기에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올 3분기에는 다시 흑자 전환했고 전년도 3분기에도 적자였었는데,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도 흑자 전환, 전분기 대비해서도 흑자 전환했다는 점은 어쨌든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주가가 최근에 15,000원대까지 갔었다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수급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관 쪽에서도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9월 초에 갖고 왔던 중에 하나가 8월 달에 이제 있었던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와 BOI 소송이 ITC에서 그때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소송 결과가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예비 판결이었었지만 예비 판결에서 승소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BOI가 거의 14년, 15년 동안 이제 진출 못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확정 결과는 이제 이번 달에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8월 달에 나왔던 예비 판결과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런 이 판결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약간 눈이 띌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이 기관들의 매집도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소설을 한번 써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탑픽을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17,000원 목표가 잡고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에서 탄력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특히나 현재 보합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플러스권 잘 지켜내고 있네요. 오늘장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잘 전략 세워보시죠. 고맙습니다.